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 한국 가구의 자산 분포를 설명하면서 2200만 가구 전체를 10층 아파트에 억지로 구겨 넣어서 살펴봤습니다. 대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층은 마이너스 1900만원, 5층이 2억 4천, 10층이 21억 7천이었지요.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그래서 나는 몇 층이라고? 오늘은 바로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은 생각보다 위에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라는 국책 연구기관이 한 조사인데요. 소득이나 자산이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느 계층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중 78%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했습니다. 첫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조사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위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를 실제보다 훨씬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균도 안 돼. 나만 뒤처졌어 하면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같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안개를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자, 종이 한 장이랑 폰 계산기 꺼내시고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따라해 보세요. 먼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가격, 전세라면 전세 금액, 월세라면 월세 보증금을 다 더하시고 거기에 예금, 적금, 주식이나 펀드 있으시면 그것까지 더하고 그리고 자동차 있으시면 지금 거래되는 중고 시세로 더하세요. 신차 가격 아닙니다. 그 다음 빼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카드 할부, 빚이란 빚은 전부 빼세요. 더한 것에서 뺀 것을 빼면 그게 당신의 순자산입니다. 지난 편부터 계속 쓰고 있는 빚 빼고 진짜 내 몫이요. 계산되셨으면 이제 등수표를 보겠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입니다. 순자산이 2억 4천이면 딱 한가운데입니다. 한국 가구의 절반보다 위라는 뜻입니다. 3억이 넘으면 상위 43%입니다. 벌써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5억이면 상위 27에서 30% 정도. 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국 가구의 약 73%가 순자산 5억 미만이거든요. 11억이 넘으면 상위 10%, 그러니까 지난 편 그 10층 입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마디 드릴게요. 수도권에 대출 좀 끼고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면 많은 경우 그것만으로 이미 상위 30% 부분입니다. 에이, 나는 집 한 채의 빚도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 집 한 채가 한국 전체로 보면 위쪽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도저히 안 믿기는데? 당연합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내 주변은 한국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직장 동료, 내 동창, 내 가족, 내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슷한 학력, 비슷한 직업, 비슷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살지요. 학자들은 이걸 사회표집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사람은 전체가 아니라 자기 주변을 보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체감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한국입니다. 첫 편에서 말씀드린 우정의 역설 기억나시죠?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도권 안경입니다. 수도권에 사시면 주변 집값이 기본 6억, 7억입니다. 서울은 평균 9억이 넘고요. 그 환경에서 보면 5억은 정말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편에서 봤지요. 한국 가구 열의 넷 이상은 비수도권에 삽니다. 광역시 평균 집값이 3억, 4억, 군 단위로 가면 2억 안팎입니다. 전국으로 눈을 넓히면 5억은 전혀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도권 안경을 쓰고 전국을 판단하면 내 위치가 한참 아래로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등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 나 상위 30%네? 안심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등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큰 병이나 사고로 1년에서 2년 정도 소득이 뚝 끊긴다면 지금의 생활 수준이 유지됩니까? 저야 뭐 무릎에 어깨에 허리에 종합병동 소리 듣는 사람이라 이 질문이 남일이 아니지만 사실 이건 나이 들수록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등수가 아니라 버티는 힘, 회복력이 기준인 거지요. 이 기준으로 계층을 다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끊겨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으면 중산층, 소득이 끊기는 순간 큰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 하면 등수가 어디든 사실상 빈곤층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자본이 알아서 일해줘서 일을 안 해도 자산이 늘어나면 부자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분류가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워싱턴 대학의 셰라든이라는 학자가 정립한 자산 빈곤이라는 이론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빈곤은 소득이 적은 상태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자산이 없는 상태다.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자산 빈곤층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 편 이야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상위 30%여도 그 자산이 전부 집 한 채에 묶여 있으면 그 팔 수 없는 숫자 기억나시죠? 막상 충격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수는 높은데 회복력은 약한 그런 경우가 한국에 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하실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등수. 아까 계산하신 순자산을 등수표에 대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위에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위안입니다. 더 이상 나만 뒤처졌나 하고 주눅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내 회복력. 소득이 끊겨도 몇 달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건 위안이 아니라 숙제입니다. 등수는 바꾸기 어렵지만 회복력은 비상금을 만들고 현금 흐름을 다듬으면 지금부터 키울 수 있거든요. 등수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회복력은 할 일을 알려줍니다. 둘 다 보셔야 진짜 내 위치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 한국인은 현재 자기 위치를 잘 모른다. 둘, 수도권에 대출 조금 낀 집 한 채면 이미 상위 30% 부분이다. 셋, 나의 주변은 한국의 축소판이 아니다. 넷, 등수가 전부가 아니다. 버티는 힘, 회복력이 중요하다. 등수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회복력은 지금부터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오늘은 당신은 사실 상위 30%일 수 있다. 내 진짜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드린 회복력 이야기, 그게 가장 아프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합니다. 자산이 있는데 왜 가난할까요? 다음 편에서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